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부장님 TV 시즌2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 어, 영상을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테스트 영상이었는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뒷부분의 내용이 잘 녹음이 돼서 그냥 그 버전을 올렸어요. 아마 그 처음 부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 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대로 된 방송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그 처음 한번 시도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템플릿을 정한 그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 위한 전문 가이드 파트 1 크몽에서 서비스 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한번 해봤는데 제가 어, 어떤 다른 힐링이라는 그 뭐지 다른 어, 뭐 앱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명언이라고 해서 제가 뭐 명언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이렇게 몇 자씩 적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힐링 캐시군요. 힐링 캐시에서 제가 글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좋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쓴 글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감하면서 뭐 저도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같이 인생을 살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신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이런 시간을 정해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항상 나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분도 많지만 그 인생의 드라마는 그분들의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구독자님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님들의 인생은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항상 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사례는 저는 시즌 1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례는 통합 테스트 등 프로젝트 막바지에 개발자가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 어, 저희 채널은 PM을 위한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래서 PM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M이 처한 사항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에 통합 테스트 및 이행 기간 이제 안정화가 들어가기 전, 오픈하기 전 이 단계인 상태죠. 그러면 거의 뭐 오픈하기 한 뭐 보름 전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그리고 막 개발 막바지 이런 그런 수행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은 프로젝트 거의 막바지이며 통합 테스트 및 이행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개발자가 일정을 못 맞추고 지연되는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PM이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현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1차적으로는
개발자의 갑작스러운 작업 일정 변경으로 통합 테스트 및 오픈 지연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어,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픈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일단 예를 든 겁니다. 개발자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한 프로젝트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무대응 및 확실한 조치를 안 할 경우 PM이 개발자에게 질질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없는데, 근데 그 중에 정말 그런 분이 한 분 정도는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정말 이분은 이런 분인 케이스는 오픈이 되고 뭐 지연이 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가 일단 기간만 채우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괴롭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를 해결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런 분도 계신데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지원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 그 기간을 당연히 지연됐으면 빨리 야근을 해서라도 그걸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무기로 해서 어, PM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제발 좀 이렇게 기간에 맞춰달라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PM님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나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반대의 역할이 바뀌어서 쪼아야 되는데 쪼임을 당하지는 않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면서 아예 오히려 PM이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질질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뭐 PM은 욕만 듣게 되고 현업한테 욕만 듣게 되고 그리고 뭐 계속 프로젝트가 계속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해당 사례 관련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일단은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이 수행사 PM이랑 그리고 지원한 개발자 그리고 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현업이 되겠죠. 이렇게 세 명이 갈등 구조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갈등 구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수행사 PM이죠. PM과 그리고 담당 지연된 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자의 개발 일정에 대해서 서로 일정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자, PM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 막바지에 일정상의 차질로 프로젝트 종료가 어렵게 된 상황이니 PM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발자라도 일부러 일을 지연하거나 이런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전체 팀원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분이라도 지연되게 되면 전체가 다 밀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파트, 한 개발 소스라도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완료됐다고, 프로젝트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검수 사인을 못 받겠죠, PM이. 그러면 현업은 그거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인력들을 남겨놓고 지연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대부분은 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 팀원들이 이런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람이라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입장별로 한번 보면, 자, PM의 입장을 한 번 더 보면 어떤 사유이든 PM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프로젝트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은 지연된 상태이고 빠른 시간 안에 개발 작업을 진행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통합 테스트 및 완료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고객 입장은 자, 그리고 개발 지연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픈 연기로 이제 이어지는 이슈 사항들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PM을 통해서 이제 푸시를 할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캐치업 방안이라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보고를 할 때 이슈 사항이라고도 올리지만 그거에 대한 그 이슈 사항을 그 개발 지원사, 특히 개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캐치업 방안이라고 해서 그 방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PM의 고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난처한 입장에 처한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PM이 이렇게 개발자를 막 이렇게 다고치고 왜 당신이 이거 완료를 못하냐 뭐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야근을 해서라도 완료를 하시라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하시라 이렇게 막 다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그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PM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자, PM은 프로젝트를 그 제일 원칙이죠. 프로젝트 납기 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개발자와의 일정 지연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이제 지금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 팀원의 분위기가 망가져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파트에 대한 문제이지만 전체 분위기가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지연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 당연히 뭐 개발자들도 그 오픈이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 발이 묶이는 거죠. 그 개중에는 그 개발자분들, 뭐 프리랜서 분들, 뭐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쪽 프로젝트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고 발이 묶이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참 난처한 거죠. 그리고 개발자도 책임 회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PM이. 아까도 전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지원한 개발자의 1차적 문제인데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무기로 삼아서 당당하게 지연이 되든 안 되든 뭐 전혀 관심도 없고 PM이 사정해야만 조금 뭐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전 봤습니다. 정말 봤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PM이 개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으신 PM님이겠죠.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PM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지연된 개발자의 업무를 대해서 이 개발자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개발자를 도와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자, WBS 및 주간 보고 유의사항입니다. 자, PM은 항상 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주간 보고를 매주마다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이 부분은 요건이 새로 들어온 건 아니죠. 기존의 요건에서 개발자가 미완료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 WBS랑 주간 보고의 경우를 들면 추가 요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기존 요구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일정 지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요구사항 정의서나 요구사항 추적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요건이나 그 요건에 대한 그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사항 정의서나 그 요구사항 추적표 같은 산출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지연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WBS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늘어난 기간만큼 인력이 교체되거나 그 기존 인력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연이 돼서 미완료인 상태이기 때문에 WBS에다가 추가 일정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 부분이 WBS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간 보고에 이 지연된 것에 대한 이슈 사항을 추가로 기재를 해야 되고 미진한 개발 사항에 대한 캐치업 방안을 주간 보고 뒷장에다가 붙여서 캐치업 방안 해가지고 현업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간 보고 때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WBS 주간 보고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WBS는 지연에 대한 업무의 추가 공수를 계산하여서 신규 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작업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료 일정을 변경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간 보고에 대해서는 신규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투입 계획을 추가해야 되겠죠. 인력 투입 계획에다가 그 새로 들어오는 분의 들어오는 시기와 그리고 성함과 이런 부분들을 인적 사항들을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슈사항은 그 주간 보고에 보통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서 개발 지연이 발생됐고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간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에 대해서는 그 바로 뒷장에다가 캐치업 방안을 추가해서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제점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과 수행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은 고객이 제일 중요시하는 납기 준수에 대한 신뢰가 일단 무너진 상태죠. 자, 수행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최고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전체 프로젝트 아까 말했던 팀원이나 이런 그 작업한 것에 대한 완성도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아, 이 문제만 아닌가? 혹시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건 아닌가? 기존에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이슈 관리 및 캐치업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상세하게 이렇게 까놓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숨기거나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 현업이 오히려 더 검증이 철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항을 아예 까놓고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자, 수행사 입장에서는 PM을 포함한 전체 수행사의 위기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한 개발자에게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팀원 중에 그 아주 코딩을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고수 그런 분이나 그 업무를 굉장히 잘 깨고 있는 PL 업무 PL 이런 분들이 서로 도와줘서 하루라도 이 지원된 개발자의 분량을 하루빨리 단축시켜서 프로젝트를 최단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 그래서 유정의미를 거두는 것이 훨씬 수행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이부 코너는 항상 제가 말씀 PM 기준으로 해서 이 PM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PM은 어떤 판단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까요? 핵심 성공 요소는요. 자, 먼저 지연된 개발자의 해당 업무를 그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밑에 판단 기준이 있죠. 그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찌됐건 해당 개발자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존 개발자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 한번 그 개발자와 주위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단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지연이 된 것이 개인의 고유에 의한 지연인지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없다고 희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개인이 그냥 무책임하게 고유가 이게 잘못 표기됐네. 고의에 의한 지연인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 개인 개발자분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초급인데 조금 중급 상향의 어떤 업무를 맡아서 했거나 아니면은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력 사항에서 사실은 그 초급인데 중급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업무를 중급 이상의 업무를 맡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PM이나 PL이 업무 배정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잘못 배정이 됐는지 좀 능력보다 좀 능력 이상의 업무가 배정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연된 업무 자체가 그 개발자만 해서 그 개발자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딩을 잘 하시는 고수분이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업무 리더급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나누어서 다른 개발자들이 나누어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PM은 인력을 교체해야겠죠. 교체로 인해서 신규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을 PM은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해야겠죠. 자, 그리고 판단할 때 사전 체크사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일 중요한데요. 자, PM이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판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원한 기존 개발자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개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전 확인 후 최종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자,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 개발자가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업무별로 되는 경우는 정말 허다합니다. 저도 PM도 해보고 PL도 해보고 제가 직접 개발자를 해봤지만 어, 저도 예전에 처음에 소시적에는 개발 일정이 부족해서 미완료됐는데 완료라고 했던 기억이 사실 나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허위로 개발 일정을 보고하거나 보통 그 개발을 할 때 화면 프론트 단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쪽에 비즈니스 로직 구현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쿼리하는 XML 그 쿼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화면이 끝나잖아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하거나 통합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을 하고 완료하고 개발 일정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90% 이상 완료하지도 않고 업데이트를 했다면 결국 막판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맙니다. 그래서 PM이 사실 각 개발자의 세세한 업무까지 이렇게 코딩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개발 그 PM이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체크를 하면 좋다고 이런 방송도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좀 특이한 사례이고요. 실제 그 개발자 출신인 PM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보통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로 레벨로 이렇게 그렇게 PM이 하면 훨씬 더 프로젝트를 잘 체크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PM님들은 개발자를 신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뢰를 통해 개발자를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저히 개발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기존 개발자의 일정을 다시 조절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기존 개발자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업무를 히스토리도 잘 알고 기존에 현업이랑 미팅하면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가장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새로운 개발자가 투입이 되면 그 보통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름 이상이 지나야만 최소 보름 이상 지나야지 코딩을 하고 뭐 DB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코딩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15일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름 이상이 지연되면 엄청 프로젝트 일정에서 밀리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기존 개발자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인력 투입하는 경우인데 아까 앞전에도 교체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PM 입장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기존 개발자가 지연에 무책임하거나 전혀 완료 의지가 안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신규 인력을 투입해서 기존 인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 앞의 해결 방안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인력으로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PM은 신규 인력을 추가 투입하게 된 거고.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는 빨리 영업을 통해서 신규 인력에 대한 그 요청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자분에게 신규 인력이 올 때까지는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를 서로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새로운 인력이 오기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 좀 해달라 해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시간만 때우고 그냥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는 요런 정도까지는 기간 안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체킹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캐치업 방안으로 인력 교체된 인한 작업 일정을 그 현업에게 주간 보고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안정화 기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일단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기존 개발자는 이미 그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무리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그 유지나 마무리해 줄 것을 재요청해야겠죠. 그리고 뭐 부탁조가 될 수 있겠는데 뭐 그 PM으로서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조용성을 따져서 보통 이제 안정화 기간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미진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기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현업은 조금 이해해 주거든요. 안정화 기간까지는 그 보통 프로젝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하면 좀 검수를 해주는 뭐 미리 검수 사인을 해주거나 이렇게 좀 서로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맞으면 사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안정화 기간까지 완료해서 그 확인을 하면 나중에 검수 사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업이 안 된다. 오픈에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된다. 안정화 기간으로는 용인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한 명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두세 명을 투입해서라도 그 기간을 맞춰줘서 개발을 완료해야 됩니다.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제가 주의사항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건 수행사의 기책 사유입니다. 일정 지연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수행사의 100%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과 마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기간 안에 해줘야 되지
안정화 기간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못을 박으면 인력을 몇 명이나 투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객과 마찰하기보다는 최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피해가 가더라도 수행사에 어떤 마이너스가 가더라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인력에 협업하는 경우를 아까 전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원된 경우에 다른 개발자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업무를 떼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고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통합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수정사항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정사항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기 싫은 것보다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A라는 업무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것까지 내가 내 잘못도 아닌데 도와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사실 도와주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고사를 하면 PM도 사실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 기간에 이런 마무리 기간에는 다른 개발자를 통해서 협업해서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도와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결 방안에 따른 영향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기존 인력 개발자가 해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규 인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각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영향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개발자가 계속 개발하는 경우에 대한 영향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 관점은 바로 개발자의 의지와 책임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사실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개발의 능력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현업이 요구사항을 많이 바꿉니다. 그죠? 추가 요구사항도 나오고 기존 요건도 바뀌고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게 요구하는 현업도 많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자마다 개발자 기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개발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많이 그랬는데 RFP에 없는 추가 요건도 추가해서 개발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므로 개발자분의 어떤 성격, 인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개발 일정 지원은 1차적으로는 개발자 본인분이 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대한 기존 개발자분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PM의 몫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면 PM이 그걸 안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뭐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PM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자, 이 나머지 1차적으로는 개발자가 지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자 몫까지 PM이 몫이 되는 거고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WBS나 이슈 관리를 통해서 고객을 안심시키고 일정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규 개발자 투입이라는 해결하는 경우를 어떤 영향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개발자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고객에게 이제 신규 인력에 대한 투입 계획과 아까 말씀드렸던 캐치업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현업한테 얘기할 때 미진한 개발에 대한 완료 기간을 첫 번째는 안정화 기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픈 시에 반드시 개발 완료
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는 오픈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하다 보면 지연이 발생되고 오류가 계속 납니다. 통합 테스트 할 때나 이렇게 테스트 할 때 보면 꼭 오류가 나서 오픈할 때 완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 처음에 지연이 발생돼서 기간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업이랑 캐치업 방안에서 오픈 시까지는 무조건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본부장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를 호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있듯이 안정화 기간에 완료하겠다고 하면 오픈 일단 해놓고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안정화 기간이 보통 포럼에서 한 달 정도가 주어지니까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안정화 기간을 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안정화 기간까지 해놓으면 그 전에 검수 사인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현업이 보통 안정화 기간까지 완료하세요 이렇게 하면 검수는 해줍니다. 대부분은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기간에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는 거는 안 하면 완료 검수를 안 해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업한테 얘기할 때 크게 그 중요한 그 이슈 사항이 아니거나 개발적 요소가 아니면 안정화 기간까지 하겠다고 먼저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현업이 오케이 하면 그건 좀 조금 리스크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안정화 기간까지 해결하면 되는 거고 만약 오픈 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오픈 시까지도 해결을 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검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치 못이 박히는 거죠. 자, 그것을 영향도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자,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이유는 안정화 기간인지 오픈 기간인지 결정한 대로 해서 WBS를 변경하고 그 PM 일정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인력을 추가 투입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예산에서 비해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다른 파트 문제가 없는 파트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추가된 파트 부분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력이 추가되거나 추가적으로 요건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막아야겠죠, PM이. 그래서 프로젝트 비용이 늘어나지 않게 힘써야 된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업무 흐름도를 통해서 종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마지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최종 정리하는 거라 한 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무 처리 단계는 문제점, 그리고 결과, 대응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자, 먼저 문제점은 점검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정이 증가되고 인력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고객이 불만족하는 거, 회사가 불만족하는 요 점검 포인트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이슈 사항에 대한 발생을 한번 볼까요? 점검 포인트 상세는 자, 일정 지연한 기존 개발자의 마무리 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기존 개발자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의사가 없다면 추가 일정 및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사의 기책 사유예요. 그 고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요건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순수하게 수행사의 기책 사유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거나 협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때까지는 완료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오픈 때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안정화 때까지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수행사에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점검 포인트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사가 없다면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행사 그 프로젝트 팀의 팀워크의 영향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파트에서 지연이 발생됐지만 어쨌든 검수 사인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력들이 묶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휴가를 가는 사람, 프로젝트를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계약되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한 파트, 한 사람의 어떤 개발 지연으로 욕먹고 있다. 그러면 전체 팀원들의 어떤 그 팀워크가 완전히 깨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PM들은. 그리고 서로 각자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 첫 번째, 기존 개발자의 개발 의지에 따라서 일정 변경 및 인력 추가 투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추가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 팀원 간 기존 인력을 활용할 때는 서로 감싸 안고 서로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 간의 어떤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교체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설명해주고 개발 환경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인력이 투입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도 팀원이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부분인데 잘 관리해서 서로 도와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입니다. 자, PM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점검 포인트는 이제 자, 야구 감독처럼 PM은 팀원에 대한 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개발자를 다구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책 사유를 관리 방법론이죠. 기책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기존 개발자에게는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도와줄 테니까, 주위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잘 마무리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 인력 분이 들어오면 그분은 새로운 업무를 하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업무가 익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자신감도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점검 포인트 대응 방안,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고객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론 측면에서 끝까지 무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PM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 미진한 부분도 안정화 기간까지 아니면 오픈 시까지 지연되긴 했지만 테스트 기간에도 또 열심히 수정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는 뭐 야근을 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현업한테 어떤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자, 사례는 통합 테스트 등 프로젝트 막바지에 개발자가 일정을 못 맞추는 그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루고 다음 사례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